명분. 면접에 합격하면 더는 필요 없게 될 일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내가 이런 작업을 시작한 것은 중간 관리자로서의 내 능력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지원한 곳은 세 곳이다. SG테크의 관리팀, AN유업의 검수직, 그리고 태성이라는 우리 공장과 거의 비슷한 AN유업 1차 벤더의 공장의 사무관리직이었다. 대기업인 N유업의 검수직으로 옮길 수 있으면 최선이었겠지만 난 N유업으로의 취업은 매우 어렵다 판단하고 있었다. 연공 서열이 거의 사라졌다고는 해도 검수직으로서의 아무런 실적이 없는 내가 갑자기 관리직이 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신입으로 들어갔을 땐 팀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보다 내가 나이가 많아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였다. 나머지 회사들인 SG테크나 태성으로 갔을 때엔 지금 한성에서처럼 생산직 직원들과의 호흡이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인데 이때 지금 하는 이 일이 의미가 생길 것이다. 직원들의 생각을 속 깊게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령아, 이야기 좀 할까? 잠깐이면 돼. 지금요? 이 시간에? 갑자기 개인 면담을 시작한 나를 생산직 작업자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회사 안에서 생산직 작업자들이 내게 갖는 신뢰는 무척이나 컸다. 그렇게 된 이유도 사실 특별한 일도 아니었다. 손목을 다쳐서 한 달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회사와는 상관없이 나만 3번 문병을 간 것이 다였다. 첫 병문안 때 닭을 사들고 가서 먹이고 2번째는 칼국수를 얻어먹고 3번째는 만화책을 사다 준 게 다였지만 중국인 직원은 그 후로 나를 과장님이라는 직위 대신 형이라고 불렀다. 그게 다였다. 밤새 4명의 작업자와 서서 10분 정도씩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외로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와이파이 존이었다. 외국인이다 보니 고향과 연락을 지속하려면 데이터 프리 상품이 필수인데 그런 핸드폰 상품의 경우엔 기본 요금이 너무 높아서 공용 와이파이가 있었으면 한다는 거였다. 그 밖에는 반찬이나 난방 같은 생활적인 요소들이 많았다. 세탁기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든가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빨래 건조대에 대한 말도 있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나는 단시일에 모든 것을 다 바꿔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2시쯤 들어가서 좀 더 자고 아침에 깨서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더니 염대리가 나와서 컴퓨터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 아침부터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운세 사이트였다. 오늘 운은 어떻대요? 좋대요? 나오셨어요. 늦으셨네요. 원래 엄청 빨리 출근하시잖아요. 어젠 야근을 좀 했거든요. 2시에 잤어요. 뭐 급한 일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자다 깨서 직원들이랑 면담 좀 했어요. 회사가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냐 뭐 그런 거요. 왜 그런 걸 물어보고 다니세요? 그렇지 않아도 부식비 많이 나온다고 서울 어머님 뭐라고 하시던데. 지금보다 어떻게 돈을 덜 쓸 수 있어요? 팀장님은요? 기계 온도 올리고 있어요. 시사줄 있다던데요? 정비를 마치고 온 분유 뚜껑의 시사줄이 있었던 게 생각났다. 새 금형을 팔 때도 됐는데 회사는 어지간해서는 새 금형을 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비에 정비를 거듭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표준서의 의미가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렇네요. 그런데 일찍 나오셨네요. 어제 한 소리 들었거든요. 사장님께 보고하는 도중에 과장님 출근 시간을 보시더니 일 열심히 안 한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게요. 월급 좀 많이 주라고 하세요. 그걸 제가 주나요? 아시잖아요. 저 우리 집안에서 아무 힘 없는 거요. 지덥잖은 이야기를 나눌 때 민석이가 출근했다. 민석이는 자신만만하게 USB를 내밀었고 컴퓨터에 꽂아서 확인을 했더니 어제 내준 숙제를 마친 걸 자랑하는 얼굴이었다. 돈을 받으면서 일을 배우고 있다는 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강심장이 부러웠다. 어쨌거나 재고 파악이라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건 좋아서 써먹긴 해야 했다. 연애를 시작한 뒤 칼퇴근이 점점 더 간절해지고 있었다. 사장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실장과 부장, 팀장은 모두 참여하는 소회의에 어제 상담했던 안건을 말했다.
비용이 들어가는 안건의 대본에 실장과 팀장은 얼굴을 찡그렸지만 현장에 대해서 잘 아는 부장은 반품 불량 한 번만 덜 맞아도 6개월치 소요 경비는 모두 빠질 것이라며 내 의견을 지지했다. 나는 면담 결과 와이파이 존과 빨래 건조대를 설치해주는 것만으로도 우선은 만족할 것이라면서 10만원에서 20만원만 써도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갈 거라고 주장했다.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안건이어서 빠르게 통과됐다. 조회 시간에 실장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지 증진 차원에서 회사에서 와이파이 존과 빨래 건조대를 설치해 주겠다고 발표했고 직원들의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내가 알아냈고 꺼리는 것을 주장해서 내가 얻어낸 결과로 실장이 환호를 받은 셈이지만 난 이 일이 하루나 이틀도 가지 않아서 내가 추진한 일이라는 걸 모르는 직원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일은 진행하고 환호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만 실질적인 고마움은 내가 받는다. 이게 내가 새로 선택한 방법이었다. 염대리에게 iOS 관련 일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원래는 차장이 담당하던 업무였는데 내가 사무실을 맡고 나선 내가 담당하게 됐다. 처음 맡았을 때 서류가 거의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과 기존 통과했을 때의 서류들이 모두 7년 전에 돈을 내고 외부에서 만들어 온 것이라는 사실에 놀랐었다. 사실 ISO 기준에 맞는 운영만 한다면 회사의 위생 및 작업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지만 기준에 맞게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우선 자료의 기록화와 전산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만을 전담하는 부서나 직원이 따로 있어야 한다. 그동안은 거의 돈을 주고 인가 업체에서 ISO 인증을 사오는 시기여서 인증 유지에 별다른 부담은 없었지만 회사가 좀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정업체의 의뢰에서 진짜로 기준에 맞는 운영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기 점검과 소방시설 안전 점검도 있었다. 사람은 다 하나였고 일은 많았다. 과장이라는 사무관리직이면 염대리와 민석이에게 일을 시키고 결과를 확인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두 사람을 믿을 수 없었다. 직원들에게 뭘 맡겨놓고 확인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단순 작업과 기초 작업을 두 사람에게 맡기고 통합적인 일을 내가 진행하는 편이 100배는 더 효율적이었다. 물론 이런 방식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난 이관할 수 있는 업무들을 정해서 조금씩 업무를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을 교육하려고 마음먹었다. 오후에는 시간을 내서 기계와 사출에 대해서 부장에게 배웠는데 일정상 쉬는 기계에 나 혼자 조건을 세팅해서 요구르트 컵을 뽑았다. 실사출과 비슷하긴 했는데 실상 압력과 온도를 어떻게 세팅하는가에 따라서 물건을 뽑아내는 일이라 단순 작업과 같았다. 나는 눈이 좋아서 생각보다 금방 제대로 된 품질의 물건을 뽑아낼 수 있었는데 부장은 내가 세팅한 값을 모두 적어놓고 미리 저장해 놓은 요거트 컵의 세팅 값을 띄워서 다른 조건에서 기존의 컵을 뽑았다. 비교해보니 내가 설정한 값은 압력은 더 낮고 온도는 더 높았으며 사이클 타이밍은 더 빨랐다. 따로 뽑아서 비교를 해보자고. 일단 각 80개씩을 뽑아 수축한 뒤에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하니까. 네, 박스에 따로 구별해서 담아 놓겠습니다. 이 과장 사출을 해도 잘하겠는데 언제든 기회를 줄 테니까 기계 세팅을 한번 해봐. 할 때마다 시제품이랑 설정값 따로 체크해서 나한테 보고하고. 네. SG테크 쪽이 100배는 낫지만 혹시나 태성으로 옮기게 될지도 몰라서 사출 연습도 하고 싶긴 했다. 뭐든 준비가 필요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었을 무렵 야간 조인 명래 씨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어제 말했던 자신의 친구가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해서 일단 2층의 회의실에서 면접을 봤다. 명래 씨와는 다르게 북에서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북한식 억양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의욕만은 가득했다. 왜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느냐를 물었더니 북에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을 빼오려면 브로커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절실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좋다.
회사에서 기회를 주면 정말로 열심히 일할 것 같았다. 당장은 자리가 없지만 결혼이 생기면 바로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고 면접을 마쳤다. 명래 씨가 택시를 불러서 친구를 보내고 난 사무실로 돌아가려다가 2층 회의실에 다이어리를 두고 온 것이 생각나서 2층에 올라갔다. 성 팀장은 밥을 하러 갔고 방경주도 도우러 간 것인지 사람이 없었다. 사무실 문을 닫고 나와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회사의 계단 옆에서 실장과 부장이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는 게 보였다. 심각한 이야기 같아서 지나가지도 못하고 계단에 서서 이야기를 엿듣게 됐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 내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김 부장 말은 민석이가 이 과장 일을 대신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 예, 1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과장만큼 할 수 있을까? 이 과장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 회사에 와서 지금 자기 포지션을 자기가 만든 놈이야. 지금 회사에서 쓰고 있는 서류들 다 이 과장이 만든 거잖아. 그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과장이 폼을 완전히 만들어 놓으면 민석이가 그 폼을 따라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이 과장을 끌고 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정말 이 과장이 없어도 되겠어? 지금 검수도 그렇고 이 과장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는데 능력이 좋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너무 약 발라서 안 됩니다. 요즘 보십시오. 명철이에게 딱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걔가 약해서 계획에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전제일주의잖아요. 그렇긴 하지. 1년이야. 자네도 민석이 단돌이 잘하라고. 네, 실장님. 두 사람은 비밀 접선을 마친 후 총총히 공장 안으로 들어갔고 난 2층에 올라가서 잘 마시지도 않는 커피를 마시면서 방금 들은 이야기를 생각했다. 김 실장은 사장의 동생, 김 부장은 사모의 동생이다. 사돈 간의 두 사람은 연결고리가 약했지만 두 사람 모두 사장의 아들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깨닫고 말았다. 하긴 김 팀장은 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공장에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쓸모가 전혀 없지만 유력한 사장 후보다. 배알이 꼴릴 만도 하다. 하지만 날 잘라낸 생각을 하다니 어쨌거나 언제 그만둬도 좋을 핑계와 명분은 얻은 셈이라 허탈함이 조금은 보상되는 심정이었다.